그게 결국은 겉에서 누른 이것이 체액순환을 방해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치질에 효과적인 거니까 치질도 그래서 치질약을 먹어도 이제 전신적인 영향을 조금씩은 줄 거고, 그것도 붓기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고 저는 봐요. 약보다는 더 효과가 좀 적을 거라고 보고요. 네, 맞아요.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사람 심장은 여기 가운데 있고, 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가 머리로 갔다가 팔다리로 갔다가 정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정맥이 이제 중력 때문에 얼굴 쪽에 정맥 혈압이 낮아지고 피의 순환이 빨라지고 더 많이 잘 빠져나간다고 보면 돼요. 우리 몸은 혈관에만 피가 있는 게 아니고 혈관을 돌다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림프를 통해서 세포나 조직에도 이제 체액이 전달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도로 빠져나올 때 정맥의 혈압이 낮아야 잘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앉아있으면 당연히 붓기가 빨리 빠질 거고, 누워있거나 반대로 머리를 더 낮게 하면 얼굴이 더 많이 붓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목베개는 이걸로 붓기를 빼는 건 아니고, 앉아서 잘 때 이거 하고 주무시라는 의미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좀 많이 하는 발사 마사지 이런 것도 예전에 도움이 될까요? 약간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번 까볼게요. 여기도 이제 나름의 작은 혈관 같은 게 다 있는데, 그것들을 마사지를 하게 되면서 체액의 순환이 좀 더 빠르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언제 이런 걸 느껴봤냐면, 안면거상 하신 분들 보면 당김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목부터 이렇게 위로 둘러서 압박해주는 그런 밴드를 착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안면거상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눈, 코를 같이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여기가 눌리는 거죠. 그분들의 눈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요. 눈을 못 뜰 정도로. 그게 결국은 겉에서 누른 이것이 체액순환을 방해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눈하고 관계없는 부위지만 이런 걸 해주게 되면 이 근처에 체액순환은 조금은 빨라질 거고, 크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조금씩은 더 잘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한의원에서 붓기침 같은 것도 붓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붓기가 잘 빠지냐 안 빠지냐도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혈액순환, 체액의 순환, 림프순환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침이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는 일단은 모르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은데 이런 약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약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엘라스 A라는 약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 약은 성분이 트록세루틴이라는 성분인데 써 있어요. 정맥하고 림프 순환장애 개선제다. 다른 거 설명하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림프와 체액을 순환을 잘 해주면 붓기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복용하는 것 자체가 붓기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는 봐요. 근데 이런 약은 국소적으로 내 눈에 영향을 주고 코에 영향을 주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신적인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찜질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크리티컬하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뭐 붓기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든지 수술을 이것저것 많이 해서 전신이 많이 부어있는 분들은 이제 찜질도 열심히 하면서 보조적으로 이런 약을 복용해주면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붓기가 부위마다 다르겠지만 한 달 안에는 큰 붓기는 거의 다 빠져요.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시더라도 수개월 드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짧으면 한 1, 2주, 길어도 한 달 정도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육수적으로도 비슷한. 그렇죠. 이것도 이제 치질에 효과적인 거니까 치질도 그러니까 치질도 이제 항문에 있는 혈관이 부푸른 게 치질이라는 병인 건데, 걔도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변기에 오래 앉아 있거나 그런 악습관 때문에 거기 혈관이 정맥이 혈압이 오르고, 그래서 정맥이 부풀어 버린 게 치질이라는 병인데, 그럼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면 치질이 좀 완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질약을 먹어도 이제 전신적인 영향을 조금씩은 줄 거고, 그것도 붓기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것도 아까 저 약과 마찬가지로 이거 먹었다고 붓기가 확 가라앉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수술을 눈, 코, 가슴을 다 했다. 그럼 당연히 많이 붓겠죠. 그럴 때 냉찜질도 하고 보조적으로 이런 약들도 먹어줘도 도움은 좀 될 거다라고 봐요. 비슷한 경우로 이뇨제를 먹어도 역할이 있을 거고요. 효과가 좋은 대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찜질이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멋있는 마스크는 아쉽지만 안녕히 제 계세요, 바닥으로. 여러분. 그 다음에 얘도 찜질 보조 역할을 하는 애니까 괜찮다고 보고, 생각보다 앉아 자는 걸 환자들이 힘들어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안면거상 하신 분들 얼굴 많이 붓는데 이런 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약들을 저는 오히려 순위를 좀 늦게 두고 싶어요. 약보다는 호박즙이 더 효과가 좀 적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선순위 두자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특히 냉찜질 같은 경우는
붓기 자체를 빼기보다는 붓기 자체를 안 만들어주기 위해서 처음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커요. 물론 수술을 제가 잘 해줘야 되겠지만 수술 직후에 회복실에 계실 때 즉시 냉찜질 해주는 거, 그때부터 지혈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고, 하루 정도 이거를 잘 해주면 일단 멍이 안 생기는 거예요. 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일 집중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붓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를 간단히 얘기를 해봤는데요. 돈을 너무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돈 써서 뭐 이런 약을 사거나 이런 제품을 사서 한다고 그렇게 드라마틱할 거라고 보진 않고요. 이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가 좋은 게 이런 냉찜질, 시기에 맞춰서 냉찜질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는 약간 상체를 올려놓고 주무시는 거, 너무 누워있지 않는 거, 그런 관리만 해줘도 충분히 붓기는 잘 빠질 수 있고, 맨물법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도 굉장히 잘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예외도 있지만. 그래서 산책도 열심히 해주시고, 운동도 적당히 해주시고, 맵고 짠 거 덜 먹어주시고, 찜질 잘 해주시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빠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에 너무 기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다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